안녕하세요. 범브라먹독파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레미안 원밸리 반포 평당 2억 시대를 열었습니다. 52평에 무려 106억. 와, 기가 막히죠? 50평 아파트가 100억이 넘어. 이거를 현금을 다 주고 샀을까? 대출 끼고 샀을 가능성 많죠. 지난달 26일에 133제곱, 그러니까 52평이 106억 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최고가 순위를 봐도 당연히 1위를 찍을 수밖에 없고요. 아크로 리버파크가 뒤를 이어서 79억, 레미안 퍼스티지 69억, 반포자이 59억, 신반포 2차 53억. 이렇게 초상급지는 뭔가 안드로메다에 있는 그런 가격들 같죠. 지금 대체적으로 서울 전역에서 떨어지는 현상과는 완전히 다른 양상으로 가고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실제적으로 여기 전세가는 굉장한 어떤 변동성을 보이면서 10억 이상, 심지어는 20억까지 떨어지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샘플이 굉장히 제한적이라서 상당히 신뢰성을 두기에는 조금 부족한 면이 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따르면 레미안 원밸리가 무려 33억 5천만 원 오른 금액으로 100억 이상 팔렸다라는 어떤 그런 이 지표가 발표가 됐는데, 똘똘한 한 채를 원하는 수요가 뚜렷해졌기 때문이라는 어떤 이유도 달 수가 있어요. 그런데 가장 기저에서 움직이는 큰손, 바로 부동산을 쓸어 담는 중국 사람들의 움직임, 예사롭지가 않다는 얘기죠. 최근에 국내 부동산 이 외국인 급증세가 굉장히 지금 가중이 되고 있고, 이게 그냥 그대로 산 다음에 쭉 묻어두려는 움직임보다는 이 금융시장에서의 숏을 친다고 그러죠. 초단타로 들어와서 이 시세 차익을 조금 어떻게 생각해보려는 어떤 그런 투기성 거래들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한국 부동산 시장 자체가 그들이 생각하기보다는 경쟁력 자체가 굉장히 지금 훅 떨어져 있기 때문에 물론 부동산 이 시장으로만 따지자면 중국 부동산 자체가 거의 완전히 무너진 붕괴된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서 헛돌던 자본들이 한국 쪽으로 이제 들어왔던 어떤 궤적으로도 읽을 수가 있겠고요. 중국인 비율이 65% 정도로 가장 많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한국 부동산, 특히 초고가 아파트에 대한 어떤 집중적인 매수 움직임이 계속적으로 확대가 되는 그런 어떤 영향으로 보이고요. 신고가 허위 거래로 대신 집값을 부풀려서 무려 541건이 적발되는 그런 사례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 이 불법적인 어떤 이 행위에 의해서 이 단속에 걸리는 경우가 많은데, 이처럼 지금 한국 부동산 자체가 지금 내국인에 의해서는 손절을 치는 매수세가 거의 거래 절벽이라고 말할 정도로 엄청난 감소 추세에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 자본이 조금씩 들어오면서 초고가 아파트를 좀 선점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보인다는 건, 어찌 보면 이 투기성 이 거래에 대한 어떤 이 밑불을 다시 지필 수 있는 그런 어떤 또 전환점이 될 수가 있겠고요. 아무튼 의심 거래가 상당 부분 많이 늘었다. 과태료 부과 조치까지 지금 취해지는 그런 상황인데, 서울 아파트 매매 계약 이후에 4개월이 지났는데도 등기가 이루어지지 않는 사례가 1200건가량 지금 증가 추세라는 얘기죠. 그리고 서울 아파트 매매 7만 5천 건을 전부 조사한 결과 24%가 미등기 상태였다. 그 정도로 이게 갑자기 들어온 자본이 집값을 딱 밀어 올려서 뭔가 선수들이 설거지 당할 수 있는 어떤 매수자를 좀 유인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분위기로 움직여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 나온 레미안 원밸리 106억도 조금 미심쩍은 그런 부분도 있어요. 확실히 중개 거래를 통해서 거래가 되기는 했지만 더 두고 봐야 할 그런 어떤 거래인 것 같고요. 이렇게 집값 하방 압력이 굉장히 클 때 나타나는 전형적인 현상입니다. 대장 단지가 고점에서 아주 혼선적인 어떤 모습을 보이죠. 레미안 원밸리처럼 초고가 아파트 초신고가를 기록하는 반면 또 상대적으로 훅 떨어지는 어떤 폭락의 양상도 보여주고요. 이렇게 집값 추이의 정확한 궤적을 굉장히 흐릿하게 만들기 때문에 결국 부동산 시장의 저점, 지금의 하락세를 좀 커버하려는 어떤 그런 움직임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시장에서 요즘 누가 사겠어요? 라는 말이
뭐 파다할 정도로 매수 심리는 거의 뭐 얼어붙었고요. 서울 아파트 값이 뭐 4주째 지금 보합 상태에 있는데 전국 매매가는 뭐 낙폭이 계속적으로 확대가 될 수밖에 없겠고요. 지금 뭐 고금리 상황에다가 경제 펀더멘털도 별로 좋지 않고 금융시장 자체가 지금 상당히 부동산 시장에 미칠 이 쓰나미 같은 그런 영향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뭐 마음 놓고 집을 샀다가는 뭐 골로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얼어붙은 시장 설 이후에 살아날까? 살아나기 굉장히 힘들 가능성 높죠. 왜냐? 서울 아파트 매수 심리가 14주 연속 하락 추세에 있다라는 얘기예요. 매매 수급 지수가 96.6에서 96.4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지금 점점 더 하락 추세가 확대가 되고 있다는 얘기를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죠. 이런 어떤 상황에서 지금 뭐 민간 사전 청약, 뭐 공공분양에서는 가장 젊은 층에서 뭐 선호도가 높았던 그런 어떤 청약 아니었습니까? 근데 뭐 작년 초반부터 삐걱거리기 시작하면서 이게 뭐 원가 상승과 이 건축비 인상으로 인해서 기존에 내놨던 추정부장가 자체가 완전히 무시가 돼버리고 거의 뭐 5천만 원이나 뭐 1억 정도 오르는 그런 것도 있었어요. 이러니 뭐 사람들이 계약서를 찌를 수밖에 없는 거고 사전 청약 당첨자들 대부분 그 당첨자 신분을 포기하는 그런 어떤 이 움직임도 있었는데 사전 청약 실시가 45개, 본 청약 완료가 20개, 본 청약 예정은 18개, 사업 취소가 무려 7군데 가운데 진행이 됐습니다. 최초 당첨자가 뭐 1,800명 정도 취소가 되면서 그냥 뭐 거의 부유하는 그런 어떤 이 인원들이 존재를 하게 됐는데 최종적으로 유지하려고 마음을 먹은 사람들이 한 713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근데 사전 청약 당첨자, 취소자 모두 구제하는 어떤 방향을 잡고 있다고 하죠, 국토부가. 근데 이것도 지금 뭐 분양가 부분에서 어느 정도 이 기준점을 잡느냐에 따라서 최종적으로 뭐 구제를 해줘도 분양가 부분에서 이거 동의가 안 되면 뭐 결국엔 계약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수순이거든요. 이렇게 뭐 정부 입장에서 국토부 입장에서도 뭔가 좀 축 처진 이 부동산 시장을 조금 끌어올려 보자는 어떤 그런 의도에서 나온 정책이라 할 수 있고 또 시중은행은 뭐 금리를 뭐 조금은 떨어뜨릴 것이다 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가상금리 자체가 지금 시중은행에서는 결코 양보할 수 없는 그런 은행이 가장 먼저 이 수익 부분에서 챙겨갈 수 있는 부분인데 절대 포기하려고 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뭐 주담대 금리를 낮추려 해도 가상금리 자체가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인 어떤 주담대 금리나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KB국민, 신한, 하나우리, 농협, 시중은행장들이 주담대 금리를 조금 낮춰보자라는 움직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준금리 동결에도 이게 계속 낮아지는 은행 예적금 금리, 이게 문제란 얘기죠. 지금 뭐 예금금리 낮아져, 적금금리 낮아져, 대신 대출금리는 올려. 이 사이에 이익을 챙기는 게 바로 이제 은행이죠. 예대 마진을 최대한 벌려서 뭐 고객들의 어떤 이익보다는 은행의 어떤 수익에 뭐 초점이 맞춰져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조금 무시 못한 그런 어떤 부분이고요. 게다가 한국 부동산은 외부 악재라는 변수에서 결코 자유롭지 못합니다. 내부적인 이런 금리 부분에 있어서의 문제도 있지만 지금 오늘 일본은행이 오늘 오후에 0.5%로 금리 인상을 그냥 갑작스럽게 해버렸습니다. 17년 내 최고 수준이죠. 미일 정상회담 앞두고 이 금융정책 정상화 의지를 뭐 밝힌 거라고 이제 말을 할 수가 있는데 2% 지금 일본 물가가 장난이 아닙니다. 지금 뭐 일본 여행 가시는 분들 굉장히 많은데 뭐 한국보다 좀 싸다 뭐 하는데 요즘 뭐 갔다 오신 분들 얘기를 들으면 일본 물가가 한국 물가하고 좀 비슷해요 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상당 부분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런 물가 부담 때문에 일반 중앙은행에서 하반기에 또 인상할 듯한 그런 이 시츄에이션을 지금 가져가고 있는데 일본은행이 이렇게 단기 정책 금리를 17년 만에 뭐 최고 수준으로 인상을 했다라는 건 결국 물가 상승률에 대한 부담 뭐 가장 컸다라는 얘기고 인플레이션에 대한 어떤 이 스트레스가 굉장히 이제 크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뭐 트럼프가 아마 강경일변도에 드라이브를 걸어서 이 경제정책을 2월 달부터 뭐 보편관세 일본에도 적용을 하게 되면 일본도 뭐 경제 타격을 입을 것은 뭐 뻔하고요. 이렇게 되면 금리 인상 더 이상 할 수가 없는 또 상황까지 벌어질 수도 있고요.
제일 지금 우려가 되는 게 이렇게 일본이 금리 인상을 해버리면 엔캐리 트레이드, 그러니까 낮은 금리로 엔화를 빌려가지고 다른 국가의 자산, 특히 위험 자산에 투자하는 전략이죠. 이 자본의 흐름이 완전히 갑자기 다 그냥 한꺼번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리스크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근데 달러 강세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어서 굳이 뭐 미국 자산 팔아서 엔화로 바꿀 요인이 없다 해서 지금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금리 차가 벌어져 있기 때문에 달러와 엔화 사이에 엔캐리 트레이드가 그렇게 극적으로 뭐 벌어질 가능성은 없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한국은행이 파악한 엔캐리 트레이드 잔액이 506조 가량 됩니다. 이게 또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얘기예요. 향후 청산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는 얘기죠. 중앙은행이 뭐 0.5% 오늘 올렸는데 이렇게 되면 결국은 환율도 상당 부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겠고요. 만약에 지금 일본이 금리를 올리고 미국이 금리를 내리게 되면 금리 격차가 지금 점점 더 이게 간극이 좁아지겠죠. 그러면 엔화의 가치가 그렇게 크게 메리트가 없습니다. 당연히 다 팔고 나가죠. 이게 바로 엔캐리 청산이거든요. 이 움직임이 보여주면 환율도 뭐 어마무시 다시 뛸 가능성도 굉장히 많고 지금 증시는 뭐 거의 뭐 초토화가 될 가능성도 많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뭐 트럼프는 금리 많이 내려야 된다고 이렇게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적절한 시기에 연준 의장과 대화할 것이다. 결국 트럼프의 입장은 계속적인 저금리로 달러를 밀어붙일 것이다 라는 어떤 이 정책적인 어떤 기준점을 잡은 건데 뭐 이런 영향으로 미국 국채가 약간 좀 쑥으로드는 그런 어떤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채는 기준금리가 내려가면 하락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연준이 버티고 있습니다. 뭐 강달러 현상은 당분간 지속이 될 것 같고 트럼프가 확실히 달러의 힘을 좀 빼가지고 수출 부분에서 좀 숨통을 틔우려고 하는데 그러나 만만치 않은 물가 곡선이 버티고 있어서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얘기죠. 파월의 선택은 역시 트럼프 금리 인하 압박에도 시장은 잠잠할 정도로 계속적으로 매파적 동결을 고수할 것으로 보이고요. 이렇게 일본이 금리를 올리고 미국이 내리면 기준금리발 코스피 충격 또 한 차례 맞을 수 있을 가능성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 일본 엔화와 미국 달러의 금리 격차가 있기 때문에 별 실익이 없지만 이게 좁혀지게 되면 이제 엔화에 대한 어떤 이 메리트가 전혀 없어지게 되거든요. 그러면 미국 나스닥에 그리고 다우존스 뭐 S&P 500에 묻혀 있었던 엔캐리 자금이 뭐 본격적으로 청산될 수 있는 가능성 뭐 500조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한꺼번에 빠져나간다면 뭐 어마무시한 뭐 쓰나미가 몰려올 가능성 높고요. 한국 시장은 이렇게 미국이 내리고 일본이 올리면 폭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아주 외적 변수를 가질 수밖에 없어요. 결국 금융시장 엔캐리 청산이 감행될 가능성도 있다. 부동산 시장이 이 이유 때문에 초토화될 가능성도 배제 못합니다. 가장 큰 변수가 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이런 어떤 이 맥락에서 서울에 지금 아파트 같이 뭐 초반에 말씀드린 대로 레미안 원밸리가 뭐 106억에 팔려 나갔다 하지만 성동구, 서대문구, 강동구, 성북구, 노원구 너나 할 것 없이 뭐 3억 이상 지금 빠지고 있고 이것도 일주일 거래입니다. 뭐 구체적으로 보면 성동구가 지금 뭐 청계현대 3억 4천, 서울숲프루지오 2차 2억 3천, 금호올림 1억 3천 계속적으로 일주일상간의 거래인데 성동구 빠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요. 서대문구 보시면 DMC 2차 아이파크 역시도 3억 4천, 북가자 3억 2억 2천, DMC 레미안 역시 1억 5천씩 빠지고 있습니다. 일주일 거래인데도 이렇게 계속적인 하락 양상이 지속이 되죠. 성북구 역시도 4억 1천만 원, 그리고 3억 5천, 3억 5천, 2억 8천씩 하락의 파이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노원구 역시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뭐 지난주에 비해서 2주일간 거래 보면 4억 1천만 원, 3억 8천, 3억 1천만 원, 2억 1천만 원. 이게 지금 10억에서 거의 뭐 6억, 10억에서 6억, 뭐 13억에서 10억. 이제 노원구는 거의 뭐 10억 밑으로 내려가는 어떤 거래가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지금 한국 부동산은 아슬아슬한 보릿고개를 넘어가고 있어요. 단편적으로 보자면 뭐 레미안 원밸리처럼 초고가 아파트들이 뭐 신고가를 찍는 것 같아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엔캐리 청산이라는 굉장한 위험성이 지금 내재가 되어 있고요. 뭐 오늘 일본 기준금리 인상과 그리고 달러의 어떤 급격한 기준금리 인하를 쪽으로 방향을 트는 어떤 이 궤적이 정해지게 되면 뭐 아주 금융시장에 엄청난 엔캐리 청산의 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뭐 아닌 척하는 서울 상급지 계속적으로 뭐 신고가를 찍는 척 하지만
결코 커버할 수 없는 전세가 파괴 현상이 지금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결국 미일 금리 차이가 엔캐리로 작용을 하게 된다면 정말 감당할 수 없는 대조정장을 맞이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릭터처 아슬아슬한 보릿고개 같은 한국 부동산의 지금 입지, 신고가들이 나오고 있지만, 그러나 이게 단기적인 어떤 신고가 때문에 서울 전체의 아파트 값이 다시 급등할 수 있다는 분석은 좀 무리죠. 그만큼 지금 내부적인 금융 상황보다는 외적인 변수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오늘 일본이 기준금리 인상을 했는데 이것도 또 하나의 큰 요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지 잘 살펴보신 후에 정말 좋은 기회를 잡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도 응원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상 로펌프랑 법도판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